며칠 뒤 명숙은 다시 구청을 찾는다. 이번엔 더 지저분한 차림으로. 서연은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날은 과장의 눈치를 보며 곤란해한다. 서연 씨, 이런 분들한테 너무 감정 쓰지 마. 규정은 규정이야.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한다. 사람을 돕는 게 제 일이라면 감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숙은 그런 서연의 태도에 분노와 감탄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녀는 일부러 막말을 던지며 시험한다. 젊은 년이 뭐 잘났다고 시혜를 베풀어.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위선이야. 서연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한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명숙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만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고인다. 저런 애가 내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는다. 아직은 모른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텔 회장 한명숙은 오늘도 고요한 서울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미엘 호텔의 30층. 그녀의 집무실은 언제나 정리정돈이 완벽했죠. 벽에는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문장이 금빛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냉정하게 반짝였죠. 결혼? 상대는 어떤 집안이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명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즐겨 입는 그녀에게 동사무소라는 단어는 낯설고 무겁게 들렸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직업보다 마음이라더라. 하지만 너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돈이나 신분엔 관심 없어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본 거겠지. 명숙은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엔 가난한 이들도 함께 살고 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수함이 가장 비싼 가면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명숙은 서연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수한 얼굴, 화장기 없는 미소. 정말 저 여자가 도윤을 사랑할까? 아니면 루미엘의 이름을 사랑할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이튿날 명숙은 비서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 이서연 씨가 근무하는 구청이 어딘지 알아봐요. 정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그래요. 나는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진짜를 보려면 직접 봐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결투를 예고하듯 명숙의 눈빛에는 싸늘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 루미엘 호텔의 여왕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호텔 회장 한명숙은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명품 화장품 대신 정비서가 구해온 낡은 외투와 헝클어진 모자가 올려져 있었죠. 그녀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도 있군요. 정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가면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 명숙은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비서,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진심이요.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화장을 지운 얼굴 위에 약간의 그을림을 더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노숙자, 손톱이 부러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잡힌 노년의 여인이 서 있었죠. 정비서가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야 해요. 오늘부터 난 한명숙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길 위의 할머니일 뿐이죠. 그녀는 작게 웃으며 지갑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천 원짜리 동전과 찢어진 주민등록증, 복사본 한 장뿐이었죠.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겠지.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구청 근처 골목길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구두 굽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발이 시멘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생소한 감촉이 전해졌죠.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처음으로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 회장으로서 늘 주목받던 삶,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죠. 그 익숙하지 않은 무관심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구청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짜증 섞인 목소리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들. 명숙은 번호표를 뽑아 앉았습니다. 의자 하나 건너편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지친 민원인에게 조용히 물을 건네는 손짓. 저 여자가 이서연인가? 그녀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의 실물이 이토록 평범하고 따뜻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진심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야. 번호가 불렸습니다. 다음 민원인 37번이요.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명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해 보이는데, 아니, 연기일 수도 있지. 그녀는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데 주소가 없다고 나 같은 사람도 뭘 받을 수 있나?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명숙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죠.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규정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젠가 흔들리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으로의 시험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는 순간 명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의 미묘한 파동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호텔 회장 한명숙은 자신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겉모습은 노숙자, 발걸음은 무겁게, 눈길은 낮게. 거울 속에서 보던 우아한 회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였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복사기 소리가 뒤섞인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명숙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지친 얼굴로 민원을 처리했고 사람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러나 굳은 마음이 느껴지는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지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진 속 예비 며느리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닮아 있었지만 진짜 마음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죠.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37번, 창구로 오세요. 명숙은 무겁게 일어나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저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명숙은 속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아이, 규정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도와야 합니까? 젊은 애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서연은 당황했지만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입니다. 명숙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연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계산된 선함일까? 그 순간 그녀는 민원실 구석에 앉아있는 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실제 노숙자.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다 경험한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를 슬쩍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과 나는 결국 같은 곳을 걷고 있는 걸까? 다만 나는 시험자, 그는 현실 속의 인간. 서연은 민원을 마무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제겐 큰 보람이에요. 명숙은 작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관찰은 시작일 뿐, 내일은 더 깊이 확인해야지.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눈빛과 노숙자의 겉모습이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며칠 뒤 서울의 아침은 더욱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명숙은 다시 낡은 외투를 걸치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시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갑게 전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스쳐갔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도, 냉소도 섞여 있었지만 명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무실 안은 전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복사기 소리까지 모든 것이 명숙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때 그녀의 창구에서 이서연이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창구에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잠잘 곳도 없고 밥도 못 먹었어요. 도와줄 생각은 없나요? 서연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규정상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지만 따뜻한 차와 빵은 드릴 수 있어요. 명숙은 내심 평가했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건네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죠. 그때 민원실 뒤쪽에서 박 과장이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서연 씨, 감정 섞으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죠. 서연은 잠시 눈치를 보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규정은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명숙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죠. 시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명숙은 일부러 구청 근처 공원에서 허기진 척 앉았습니다. 서연은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같이 드실래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요. 명숙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사람을 돕는 마음이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순간 명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권위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태도, 그리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심 어린 관심. 명숙은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바로 도연 옆에 설 수 있는 이유구나. 단순히 젊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결코 시험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관찰은 단지 서막일 뿐, 앞으로 더 깊이, 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죠. 구청을 떠나며 명숙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으로서의 눈, 노숙자로서의 눈,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진심을 가려내고 사람을 시험하겠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공원길을 따라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작은 미소가 오래도록 눈앞에 남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의 시험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있었죠. 서울의 저녁은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명숙은 낡은 코트를 몸에 감싸고 구청 근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단순 관찰이 아니라 진짜로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느껴보려는 날이었죠. 그녀가 앉은 공원 벤치 옆에는 이미 몇몇 노숙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불을 피우고 냄비에 남은 국물 몇 숟가락을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70세의 최노인, 길게 늘어진 흰 수염과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습니다. 최노인은 명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외롭지요.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없으면 끝이죠. 명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이 평생 권위와 돈으로 가려온 허망함이 스며들었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코트는 젖었고 맨발처럼 느껴지는 신발 밑창은 시멘트 바닥에서 차갑게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온몸이 젖어 오한이 몰려왔죠. 그때 명숙은 발을 헛디디며 벤치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마침 공원을 지나가던 이서연이 우산을 쓰고 달려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명숙은 당황했지만 서연은 냉정하게도 먼저 코트를 덮어주고 자신의 스카프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실 수 있어요. 잠깐 병원으로 가실까요? 명숙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생각하며 일부러 거칠게 행동했는데 서연은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최노인이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최노인의 시선에서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평가를 읽었죠. 돈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명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젖고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낯선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죠. 명숙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체온과 배려가
그녀가 평생 갈구했던 인간의 진심임을 깨달았죠. 오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험이 아닌 깨달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빛났습니다. 명숙은 서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결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서연의 진심과 자신의 마음을 동시에 시험한 사건이었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단호함과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한명숙의 머리맡에는 여전히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젖고 피곤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오늘까지의 시험은 그녀 자신에게도 서연에게도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텔레비전 화면에는 병원 앞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스크린 속 뉴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미엘 호텔 회장 한명숙, 노숙자 행세하며 구청 잠입, 시민복지 현장까지. 명숙은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행한 시험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몰랐죠. 정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상상도 못한 파장이에요. 호텔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네요. 이제 와서 숨길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서연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예요. 그때 이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란 얼굴로 명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 오늘까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내 진심을 확인하려고. 서연은 잠시 말없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선 직접 오셨잖아요. 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명숙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시험이 폭로되었지만 서연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세상과 사람을 얼마나 계산적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죠. 침묵 속에서 최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외롭지요.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없으면 끝이죠. 그 말처럼 명숙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 즉 진심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로 저를 시험하려던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해요. 서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숙은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긴장과 계산, 시험의 목적이 모두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불빛이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한명숙과 이서연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시험이 아닌 진심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어떤 권력과 계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명숙은 이 순간 몸소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 병원 창밖으로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의 사건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벌인 시험, 노숙자 변장, 위기 상황 속에서 본 서연의 진심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서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로 많이 힘드셨죠? 사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와 계산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난 그저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서.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회장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믿고 싶으셨던 거군요. 명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시험자의 날카로움이 아닌 마음이 풀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인정해야겠어요. 사람을 숫자와 지위로만 판단한 내 지난 세월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 오늘까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내 진심을 확인하려고. 서연은 잠시 말없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선 직접 오셨잖아요. 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명숙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시험이 폭로되었지만 서연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세상과 사람을 얼마나 계산적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죠. 침묵 속에서 최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외롭지요.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없으면 끝이죠. 그 말처럼 명숙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 즉 진심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로 저를 시험하려던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해요. 서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숙은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긴장과 계산, 시험의 목적이 모두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불빛이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한명숙과 이서연,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시험이 아닌 진심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어떤 권력과 계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명숙은 이 순간 몸소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 병원 창밖으로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의 사건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벌인 시험, 노숙자 변장, 위기 상황 속에서 본 서연의 진심,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서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로 많이 힘드셨죠? 사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와 계산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난 그저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서.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회장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믿고 싶으셨던 거군요.
명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시험자의 날카로움이 아닌 마음이 풀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인정해야겠어요. 사람을 숫자와 지위로만 판단한 내 지난 세월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긴장 대신 따뜻한 이해와 신뢰의 눈빛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은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 곁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 오늘 일이 이렇게 되었군요. 하지만 이제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다. 시험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연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서로 솔직하게 지켜보고 배우면 되겠네요. 병실 안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뢰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험과 위기, 혼란 속에서도 결국 진심과 배려, 이해가 서로를 연결시켰죠.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단순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라는 사실을. 최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외롭지요.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없으면 끝이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험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연과 도윤, 그리고 자신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신뢰와 화해의 마음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은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비친 불빛 속에서 한명숙과 이서연, 강도윤 세 사람의 그림자는 시험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차분하게 밝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평화로운 공기가 느껴졌죠. 한명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처럼 변장하고 서연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잠시 후 이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따뜻한 햇살처럼 마음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내 마음 덕분에 나도 조금은 사람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험이 아닌 서로 이해하며 함께하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건넸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 도연 씨와 함께라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때 강도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네요. 세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명숙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험과 위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쌓아가야겠어요. 서연은 손을 잡고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명숙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시험과 계산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도 결국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이해하는 순간에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을.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구청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소한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의 손길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최 노인이 벤치에 앉아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길을 찾게 마련이지요. 명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연과 도연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험자의 날카로움이 없고 대신 믿음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또한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루미엘 호텔 회장과 공무원 그리고 젊은 남자의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갈등, 위기와 혼란을 지나 결국 세 사람은 서로의 진심과 마음을 확인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이나 약속을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연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